자, 오늘의 3위 소식. 집 앞이냐, 검찰 앞이냐. 내일입니다. 단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의 소환 조사를 내일 받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유종 기자, 송찬욱 기자가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일단 내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오늘 또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삼성동 자택으로 와서 또 준비를 하고 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죠? 예, 유영하 변호사 오늘 오전 9시 19분경에 자택에 도착을 했고요. 또 정장현 변호사 역시 9시 34분쯤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의 매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방문하면서 지금 검찰 수에 대비하는 모습이고요.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날짜가 다가옴에 따라서 자택 방문이 점점 길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15일엔 약 2시간 정도였고 17일엔 6시간 그리고 18일엔 8시간 그리고 19일에는 방문하지 않았고 오늘도 역시 꽤 장시간 동안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수사를 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유영하 변호사 집 앞을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그닥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변호사님, 내일 소환 응하는다는 일단 변화 없으세요? 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 대통령 다녀오십니까? 대통령 포함해서 3자 대면 하시는 건가요? 자, 그런데 오늘 오후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검찰에 출두하기에 앞서서 입장 발표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게 집 앞이 될까요? 검찰 앞이 될까요?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을 과연 입장으로 밝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까? 일단 관심은 상당히 좀 높아졌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메시지가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지금 손범규 변호사가 얘기한 것에 따르면 준비된 메시지는 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발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자신이 아는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내일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서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것인지 아니면 검찰청으로 출발하는 삼성동 자택 앞에서 메시지를 발표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떤 내용이 될지는 내일 오전에 직접 들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만, 자, 일단 검찰 조사 내용도요. 지금 혐의가 13가지 혐의를 조사하게 되는데 검찰에서 그 13가지를 다 밝히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혐의에 집중을 한다고 하죠. 어떤 혐의들에 주로 검찰이 집중을 해서 조사할 예정입니까? 네, 13가지 혐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이것을 모두 조사하기가 어려워서 검찰은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예정인데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기업 독대 당시 부정 청탁 및 대가성 약속을 했는 것인지 혹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모금에 최순실과 공모해서 기업들에게 돈을 끌어내도록 강요를 했는지 이쪽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금품수수, 뇌물죄 이 부분에 집중을 한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자, 검찰 조사 창에 비유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답변은 방패에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이 조사와 답변을 한번 비유를 해봤습니다. 검찰에서는 지금 언론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커싱 조사, 몇 가지만 집중해서 조사한다고 그래서요. 송곳 조사를 지금 앞두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떻게든 그 질문에 방어를 해야 합니다. 자, 이 양측의 입장 정리를 해주시죠. 양재열 변호사님. 포커싱이라는 게 이런 의미로 생각하십니다. 조금 전에 13가지 혐의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사실은 안전보건소 수척이라든가 녹취록 같은 것들, 정우성 점수원에 이렇게 확보된 물증들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네. 공범들이 사실상 구속이 돼서 기소까지, 재판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확인하는 측면에서 그냥 넘어갈 것이고, 아하. 현재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돼 있지만 뇌물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란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공란들을 채워나가는 작업들을 할 텐데 아마도 일종의 만들어진 질문지보다는 변칙 복싱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박 전 대통령의 반응에 맞춰서 그때그때 변화하는 방법을 쓸 것이고, 네. 왜 그러냐면 알려진 바와 같이 박 전 대통령이 준비된 어떤 원고에 대한 그런 이렇게 표시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잘하지만 그때그때 정말 살아있는 대화에는 좀 약하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방송을 취할 것 같고,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미 다른 공범으로 기소된 사람들의 공소장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검찰이 쥐고 있는 상당 부분의 카드를 사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시험 준비할 때 본 시험이 있지만
그 전에 기출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출 문제들을 다 봐가면서 내 경우에는 이걸 변화시키면 어떤 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를 지금 아마 계속해서 준비를 했을 겁니다. 자, 지금 질문 중에 기출문제라고 표현하셨는데 검찰에서는 지금 100페이지 분량의 200여 개의 질문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아마 기출문제로 비교를 하신 것 같은데 근데요. 지금 검찰 조사의 답변은 오롯이 박 전 대통령 혼자 답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돌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준비된 답변에는 얼마든지 지금 공부가 돼 있겠지만 돌발 질문에는 박 전 대통령이 많이 흔들리거나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그거를 일부러라도 아마 연출을 해낼 겁니다. 검찰에서. 아하. 검찰의 수사기법이 다른 게 아니라 네. 계속해서 준비된 답변들에서 모순된 질문들을 예를 들어서 비슷한 얘기들을 반복해서 물어보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질문처럼 들리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근데 같은 답이 나와야 하는 건데 그걸 혼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들을 하다 보면 서로 모순된 질문처럼 나오는 경우가 질문과 답변이 나오고 그때 갑자기 왜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뒤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라고 나올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 있다면 박 전 대통령만을 위해서 네. 아껴놓은 질문이나 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들이밀면서 돌발적으로 질문을 했었을 때 아마 상당히 흔들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양지열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검사가 물어보면 네. 박 전 대통령이 이제 답변을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방어권은 묵비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네. 또 묻는 말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는 이런 묵비권 전략을 만약에 쓰게 되면 전직 대통령을 검찰청으로 소환하는 것까지는 뭐 이렇게 가능하겠지만 이 강제로 입을 열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거거든요. 네. 물론 어떤 답변을 했을 때 그 답변에 대한 어떤 이 반증을 증거 자료를 제출해서 이 허점을 공략하는 것은 충분히 수사 기법상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얘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작심을 하고 만약에 나간다라면 오히려 검찰이 송곳 조사가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그 부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만약에 정말로 다 입을 다물어 버리면요. 검찰 입장에서 검찰로 하여금 박 전 대통령이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겁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그렇군요. 그런 최악의 상황은 아마 박 전 대통령도 기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영장 청구 여부가 내일 사실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요. 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김기춘 비서실장, 조윤선 장관도 여러 명들이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건들에 대한 증거 관계 그리고 형평성을 문제는 놓고 보더라도 검찰에서는 조사를 마친 이후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비슷한 혐의들로 이미 검찰 조사를 받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구속이 됐다. 그런데 비슷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만 구속이 안 된다 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게 아니냐. 지금 이 지적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이 구속 사유가 있을 때는 당연히 뭐 구속을 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네. 구속 사유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수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신 구속을 해서 이제 이 조사를 하는 건데 지금 안종범 수석이라든지 아니면 그 정우선 비서관이라든지 이 관련자들이 대부분 지금 다 구속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혼자서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뿐더러 네. 더더군다나 이 뭐 전직 대통령이 도주를 한다라면 대한민국에서 어디를 갈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물론 그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죄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원칙은 분명하지만 네. 반드시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앞서 나간 거 아닌가? 실제로 검찰청에 출두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묵비권을 행사해서 이게 효율적인 수사가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을 때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그 뭐 인신구속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그런 진행 과정이 없는데 지금 너무 앞서 나가서 네. 지금 구속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구속 이퀄 유죄 그리고 처벌 단죄 네. 이런 잘못된 인식이 지금 이 국민들 사이에 팽배해 있는데 과연 그것이 능사인가 네. 이런 점은 좀 생각해 볼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런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탄핵으로 파면당한 상태에서 또 구속영장까지 청구한다. 이러면 오히려 또 검찰에서도 역풍을 맞을 우려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볼 때요. 네.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게 원칙인데 네.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런 것들을 아예 검찰이 무시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네. 사실은 이제 구장훈 차장께서는 지금 원칙적으로는 불구속으로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했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의 가장 큰 판단 기준은 혐의의 중요성이거든요. 네. 그걸 보면 원칙대로 하면 또 구속도 맞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놓고 검찰이 고민을 하겠죠. 그렇군요. 참 검찰이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일 또 중앙지검 인근을 다 봉쇄하는 조치를 내렸다면서요? 오늘 밤부터입니다. 오늘 밤부터 서울 고검이나 지정청사내의 모든 사람들을 다 외부로 다 내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서울지검 사건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아예 일반 사건은 조사도 하지 않는다고 하고 차량 출입도 안 되고 언론에서는 요즘에는 드론 같은 거 많이 띄워서 상공에서 많이 촬영을 하는데 혹시 모를 안전 문제 때문에 드론 촬영도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오늘 요즘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근처에 아직도 취재진들이 계속 모여 있는데 오늘 신문과 관련해서 또 새로운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일간지 14개를 모두 구독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죠? 어떻게 됐죠? 네, 오늘 뭐 자퇴합을 봤더니 뭐 저희 동아일보를 비롯한 뭐 종합일간지 그리고 뭐 경제지 그리고 스포츠 동아를 비롯한 스포츠지와 그리고 뭐 영자진 코리아헤럴드 이렇게 14부가 배달이 됐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주요 일간지를 다 구독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뭐 방금 화면에서 잠시 나왔는데 중앙일보가 좀 제외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건 이유가 뭔가요? 사실 뭐 이유를 정확히 지금 뭐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정말 의도적으로 중앙일보를 제외한 거라면 사실 그 중앙일보 계열인 좀 JTBC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부정적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적인 보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감정이 좀 쌓일 수도 있어서 이게 만약에 뒷끝이라면 뒷끝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개연성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 신문 구독에 대해서 네.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앙일보 빼고 구독 신청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까? 아하. 그건 좀 약간 의문이 남는 대목이고요. 참모진이 그렇게 아무래도 이제 있겠네요. 비서진들이 이제 여론의 동향을 보기 위해서 신문을 구독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이제 청와대에 있을 때 아무래도 중앙일보에 대해서 조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 기류를 읽고 네. 이제 구독 신청해서 이제 빼놓은 게 아닐까. 이런 추정은 가능한데, 뭐 진실은 어떻게 보면 이 사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14개의 일간지, 일단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으로 구독, 배달이 된 거니까, 그럼 박 전 대통령은 저 14개의 신문을 다 보는 건가요? 근데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전혀 읽지 않는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네. 그걸 뭐 꼭 그렇게 단정하기는 또 어려운 상황이고 과거 그래서 제가 그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있었던 뭐 당직자라든지 청와대 홍보수석실 관계자들과 좀 연락을 해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신문 같은 경우는 사실 꼼꼼히 좀 읽는 편이고 그리고 뭐 인터넷 기사도 많이 찾아보고 그거를 토대로 또 뭐 참모진에게 지시도 한다고 한다는데 뭐 지금 상황이 워낙 그 검찰 수사 대비를 많이 해야 되고 이래서 좀 뭐 못 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자,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또 최순실 씨 수사, 그리고 정유라 씨 얘기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정유라 씨의 덴마크 현지 변호사가 갑자기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그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네, 현지 변호사가 지금까지 정유라 씨가 한국에 송환되지 않도록 가장 노력을 많이 한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피터 마칭 블리킹벨르 변호사가 17일 오후에 숨졌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떤 이유로 숨졌는지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장마비인지 혹은 다른 과로사인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고 있는데 여태까지 정유라 씨를 매우 오랫동안 덴마크에 체류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변호인이 숨짐으로써 정유라 씨의 송환 일정 자체가 앞당겨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변호인은요, 이 숨진 당일 오전에 검찰의 그 송환 결정에 반발해서 다시 항소를 하겠다. 지방법원에 항소하고 고등법원까지 가겠다. 시간 끌기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실제로도 그 언론의 인터뷰에 이 해당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송환을 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막겠다라고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지난주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자, 정유라 씨의 신병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요,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매일 모여 있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오늘 또 무슨 알몸 소동이 있었다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네, 오늘 오후 4시 20분 정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 그 큰 대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40대로 추정되는 남자가 알몸 상태로 등장했습니다. 현재 경찰이 제지를 해서 일단 데려갔는데 조사 중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이유로 저렇게 고함을 지르고 그 대로를 활보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뭐 오후에 있었던 일이어서요. 경찰에 연행이 됐으니까 뭐 어떤 의도였고 어떤 이유에서 저렇게 알몸 소동을 벌였는지는 곧 밝혀질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에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